최근 경남이 전국 지자체 중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귀향 청년은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헬로이스토크에서는 청년들의 귀향 배경과 더불어 바빠진 지자체들의 청년 정착 지원 내용,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청년들의 제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혜성 김해청년센터장, 안신의 의령청년마을 홍희별곡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귀향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귀농, 귀촌이라는 말은 꽤 오래전부터 들렸지만 귀향이라는 이 단어는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어들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자기의 고향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청년들이 귀향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도시에서 지방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은 귀농 또는 귀역 그리고 귀촌으로 분류되었지만 이 지역에 나고 자랐고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또는 사업이나 자영업을 이어가는 청년들을 모두 귀향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귀향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까지 포함한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개념이라면 청년 유입의 비율을 기대해 볼 만할 텐데요. 김해는 또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귀향을 하는 청년들의 상황, 김해 청년센터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선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가 유출된 곳이 경남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약 85만 명이었던 청년이 현재 10월 기준으로 약 68만 명으로 2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에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맞추어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 청년센터도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센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청년들의 소리를 듣고 많이 현장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귀향 청년들을 위해서 박혜성 센터장이 계시는 김해 청년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사실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도시에서도 귀향에 대한 딱 명확한 목표를 두고 청년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39세에 따른 김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간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청년센터가 사실 2021년도에 개소되어 가지고 네. 한 4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는 많은 애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올해부터 스테이션 G라고 청년 어울림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장류 3방을 시작으로 2026년도에는 진영,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삼계동, 내동과 같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대표님께서는 현재 의령군 청년마을 대표로 활동 중이신데요. 의령군민 평균 연령을 봤을 때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십니다. 대표님께서도 혹시 귀향하신 건가요? 네, 저도 귀향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의령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학창 시절까지 다 의령에서 보낸 사람인데 네. 이제 학업과 좀 다양한 경험들을 위해서 가까운 도시로 한 7년 정도 떠나 있다가 19년도쯤 다시 들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이 귀향하고 나서의 생활에는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만족도가 거의 최상에 가깝게 만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까운 도시에서는 그 허락되었던 인프라가 가벼운 방 한 칸 정도의 원룸 그리고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의 업무 정도였다고 보면 네. 이 지역에 돌아와서는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사업적으로 풀어간다던가 아니면 프로젝트로 연계한다던가 지자체랑 협업한다던가 하는 사례들이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주거 공간 또한 지역에 버려진 빈집들이나 주거 공간의 면적 또한 넓고 또 자연과 함께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렇게 만족하시는 것만큼 의령은 귀농, 귀촌 또 귀향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의령은 저희 작년이 아니죠. 2년 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소멸위기 대응 추진단을 개설해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작년에 2013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받아서 다양한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각자 주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또는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배경으로 해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의령군 또한 좀 되게 세부적인 청년 정책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중고차 지원을 첫
생애 중고차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을 해준다든지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하는 되게 세심한 청년 정책을 지향하라고 하고 있어서 네. 현재도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의령군에는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정책들은 한시적인 보여주기식이 많잖아요. 또 청년 정책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의령군의 올해 정책 지속성은 좀 어떤 편인가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은 점차 확장이 돼 가고 있고, 네. 저희도 이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플러스 시작해서 이제 청년 거리 공간 자체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의령군 7공면 안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올해 청년센터가 새롭게 처음으로 의령에는 개소를 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6개 동 정도의 단기 지역 주거 공간이 개설되고 있고,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또한 3개소에서 점차 확장을 해 나가는 상태고, 청년 창업 그 지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1,500에서 시작했다가 2,000, 2,500까지 금액적인 면에서 점차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성과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의령군 안에서도 다양한 의령군 의회라든지 또 주변 지역 어르신들이라든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세요. 때로 돌아온 청년들이 얼마나 정착을 할지 또는 이 청년들이 한 몇 년 정도 이런 정책들을 맛보기 삼아 하고 떠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으신데요. 장기적인 지원이나 시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김해시에서의 관련 정책도 궁금해지는데요. 청년들의 귀향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이 있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향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명확한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이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김해형 청년 정책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일이 빛나는 청년, 청년이 내일이 될 김해라는 비전으로 청년들을 위한 생애 주기별 그리고 분야별 지원을 통해서 청년 정주 여건 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현재의 인구 유입보다는 인구 유출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청년 정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는 인구 청년 정책관이라는 부서를 신설해가지고 네. 인구 문제, 청년 문제, 그리고 외국인 문제까지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향이라든지 귀향이라는 이 문제가 인구 유입이랑도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두 가지 사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웰컴 내일의 김해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시행했던 김해에서 한 달 살기 김해 반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웰컴 내일의 김해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 청년들이 이제 관내 기업에 이제 취업하게 되면서 김해시로 전입하게 되는 경우에 월세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렸던 김해 반해의 경우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 청년들이 이제 만 19세 이상 청년들이 이제 김해로 개별 자유여행을 기획해서 최소 6일에서 30일까지 또 김해의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김해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네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적으로 경남의 청년 유출이 1위입니다. 사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귀향하는 청년은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님은 이런 현상을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되게 다양한 청년들은 지방에 살았던 청년들일수록 조금 더 나은 경험들과 또는 나은 환경들 이런 직업적인 측면 또는 문화적인 측면을 고민하면서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청년들은 굉장히 불안한 미래 또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많이 겪고 있다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반면에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지역에서 조금 더 안정된 미래와 내가 살아가는데 더 나은 인프라를 가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지칭하기 예전부터 연어라는 단어로 많이 지칭을 하는데요. 네. 저도 여기 지역에서 처음 청년 정책이나 또는 내 아이디어를 좀 풀어서 사업을 시작해보자 했을 때 우리 다시 돌아온 청년들이 가지는 연어의 꿈처럼 우리의 꿈들을 여기서 펼쳐내보자 하는 네.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시나 저희 의령군 또는 경남 안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좀 새로운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게 아닐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고향을 떠났다가 다양한 이유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청년들 붙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귀향인 정책이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경남으로 이제 귀향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귀향과 관련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농, 귀촌과 같은 그런 활성화 지원 관련 법률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귀향과 관련된 법률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귀향하는 이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더 좀 희망적이라고 해야 될 부분은 지난해 그 경남 하동군에서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옆에 또 의령군에서도 올해 4월부터 의령군 귀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게 좀 희망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해 귀향 청년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른다고 하셨지만 김해 귀향 청년이 좀 있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청년 일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사실 귀향보다는 김해를 떠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해를 위한 또 청년들을 위한 귀향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귀향 청년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김해에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에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있는데 김해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뭔가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법률이 없다면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귀향 청년들은 하루하루 다시 고향 이탈을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대응할 방책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더해서 벤치마킹할 좋은 선례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귀향을 하는 청년들은 오히려 지역에 회의적인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네. 이 지역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빛과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보통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삶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저는 돌아올 만한 좋은 인프라나 이유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청년말 만들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저희 의령의 홍해별곡도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 안에 정착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사용해서 정착을 하라라는 기틀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귀향인들은 오히려 이런 프로젝트에서 뭔가 지역 안에 있는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날 만한 소스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는 기존의 지역에 있는 뿌리 자원,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차 산업 또는 2차 가공을 한다든지 제조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쌓을 수 없는 기술들 그리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쌓을 수 없는 상품의 질들을 가지고 있는 뿌리 산업의 브랜드와 네. 다양한 청년들이 거기에 궁금해서 또는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경험을 하고자 했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자원과 장인들이 연결하는 전통 브랜드 인턴십 같은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직접 자기의 상품들을 근데 옛 것을 그대로 만드는 상품이 아니고 옛 것의 좋은 기술들과 장점들을 뽑아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 웨어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 같은 전통 상품 실험 공방 같은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되게 지역의 다양한 장인들과 자원들을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던 게 전통장인 콜라보 아트웍 그러니까 속칭 로컬레보라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지역에서도 되게 재밌는 선례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향인들이 이런 지역에 정착한 핵심은 좋은 주거 환경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 또한 열심히 생산해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착을 하는 방향의 핵심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삶의 지속성과 자기 삶의 방향을 여기서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오랫동안 또는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오던 것들에서 삶을 더 확장해 나가고 또는 불안하지 않고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는 자원에서 삶을 지속하는 방향성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향인들을 위한 조례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나타나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좋은 희망처럼 보이는데요. 또 김해 청년센터가 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인 만큼 조례 제정이나 정책 제안에 박혜성 센터장님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김해시에서도 국무총리 산하의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공모를 계획 중인 그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도 또 힘을 쓰고 있고 또 관련된 조례도 내년도에 이제 새로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김해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청년 정책 연구회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보다 많은 청년들과 소통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현장에서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청년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역시 현재 귀향 청년으로서 아주 만족하고 계시지만 조금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네, 현재 결론적으로는 귀농 귀촌이나 귀여를 하시는 분들도 또 귀향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지자체에는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탐구하려는 청년들도 이 지역의 정책이 좀 더 돈을 많이 준다더라, 또는 이 지역의 정책이 좀 더 좋다더라 하는 것들을 보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찾아가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네. 귀향인들에게는 이 지역에 나고 자랐고 또는 지역을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오히려 클 것 같습니다. 귀향인들에게 오히려 더 물어서 현실적인 정책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마을 만들기라든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사실은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또는 유출이 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잠깐 반짝하는 1차원적인 지원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3년 이후에 지속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외부의 경기도나 수도권 또는 대구나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 청년마을에 정착을 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뒤에 청년들이 본인이 먹고 살 만한 것들이나 안정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고 또 그 이후에 후속 사업들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귀향을 청년들은 이 기존에 있던 뿌리 산업들, 지역에 있던 제조나 다양한 산업들에 있어서 또 이막 또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실험성과 안정성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반은 다져야 이 좀 안정된 경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위해서는 지금 있는 정책에서 좀 나아가는 다단계 사업처럼, 단계적 사업처럼 발전할 시선을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회성을 띤 정책들보다는 장기적이고 또 단계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이 귀향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경남 청년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청년이기 전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남도 지금 수도권 못지않게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지 동부권 창업 스페이스 조성과 같은 수도권 못지않은 멋진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좌절하고 포기해서 떠나셨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 기회에 경남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들, 꿈을 펼치고 싶은 것들 오히려 경남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면 좀 더 나은 경남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존재하겠지만 단 한 명의 청년도 좌절하지 않는 경상남도를 위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경남이 그토록 바랐던 청년 유입이 다소 가슴 아픈 이유로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청년들이 귀향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경남 모든 지자체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헬로이스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